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으로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살고 있는 카테리나 파블첸코라고 합니다. 어릴 적 주재원이었던 부모님 덕분에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었던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살게 된 이유는 내전으로 저희 부모님과 오빠를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이를 둘러싼 칠러반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슬로반스크에서 살고 있던 저희 가족과 친지들은 탈출을 감행했으나 저희 부모님은 목숨을 잃고 말았고, 격분한 저희 오빠가 입대하여 참전했지만 1년 뒤 오빠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고아가 된 저를 다행히 친척들이 잘 돌봐줬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부모님과 오빠가 생각나 견딜 수 없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이로 이미 노처녀인 27살이 되었지만 저는 미래를 함께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멋진 미국 남자를 여러 만나보았지만 깊이 마음을 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날 뿐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저에게도 운명의 상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아 밖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던 저는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아웅다웅하는 한 남녀를 보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동양인 남자가 그녀에게 애원하는 말투로 말하고 있었지만 서양 여자는 계속 퉁명하게 대꾸를 하고 있었죠. 특별히 엿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들렸어요. 나 같은 여자가 너 같은 장애인을 만나고 싶을 거라 생각한 거야? 대단한 자신감이네. 여자는 남자에게 퇴짜를 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면 될 텐데도 지나치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풀이 죽은 모습은 저의 과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격한 운동만 조심한다면 상관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지만 어릴 적 교통사고로 한동안 걷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비참한 처지에 절망하고 있을 때 꼭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오빠가 지지해줬기에 힘든 재활 기간을 버틸 수 있었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작정, 저 따위로 말하다니. 금세 감정이입한 저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가서 참견하고 말았습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따지러 온 저를 보고 여자는 뭐 이런 미친 사람이 있냐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 치더니 미친 여자랑 장애인이라니 잘 어울린다고 비꼬고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이코 같은 여자라면서 발끈하며 달려들려고 했지만 뒤에 있던 휠체어를 탄 남자분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자분이 저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39살로 저와는 무려 12살 차이였지만 나이차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서로 말이 잘 통했죠. 얼굴 또한 동안이라서 누가 그의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것 말고는 유머 감각과 멋진 외모, 진중한 성격까지 갖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는 저에게 멋진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 그에게 빠져버렸죠. 그전에는 아무리 멋진 남자를 만나도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사려심 깊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우직한 그의 모습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남자에게 끌린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남자에게 빠진 적이 처음이었던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에게 좋다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나이도 많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며 평범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일 뿐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혀 상관없다고 대꾸했습니다. 남자는 저의 고백을 받아줬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죠. 오랫동안 외로웠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듬뿍 사랑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목이 자주 아프고 압박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날씬했던 몸매를 잃은 저는 풀이 죽었지만 남자친구는 지금의 모습도 예쁘다면서 위로해줬죠. 그리고 목에 무언가 혹 같은 게 만져지자 저는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 내내 일 때문에 바빴던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고 병원에 갈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결절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퇴를 하고 서둘러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저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저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낮은 병은 아니었기에 치료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저는 이미 암 검사를 하는데 $2,000 이상을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상선암을 치료하려면 수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 자명했죠. 미국은 비싼 의료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병에 걸리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LA에 살고 있던 저는 비싼 집세와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어 모아둔 돈이 $8,000도 안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어쩐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 근처 공원에서 저는 휠체어를 탄 남자친구가 한 여자와 스킨십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자는 제 남자친구의 무릎 위에 걸터앉아 그에게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항상 믿고 신뢰해왔던 남자친구가 저를 배신하다니.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다음에 펼쳐진 남자친구의 행동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를 있는 힘껏 떼어냈습니다. 넘어진 여자의 무릎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고 싸늘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자친구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을 두고 보고 싶었던 저는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에 가 두 사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말다툼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가 왠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건지 생각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순간 그때는 나보고 장애인이라고 비웃더니 이제는 아쉽나 보지? 라고 비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 공원에서 그를 비웃던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이목구비가 딱 그 여자였어요. 하지만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방진 태도를 지운 그녀는 제 남자친구를 앞에 두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부자인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여자는 별로야 라고 쳐냈죠. 저는 순간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하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당황한 저는 순간 제 옆에 있던 텅 빈 통조림을 차버려 소리를 내버렸고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자 결국 엿듣고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죠. 여자는 순식간에 안색을 바꿔 당신 지금 남의 말 엿들은 거냐? 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으나 남자친구는 저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은 듯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이리 오라고 이야기했죠. 남자친구의 말에 따라 그에게 다가가자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나한테는 소중한 애인이 있으니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일그러진 얼굴의 여자는 얼굴이 완전 새빨개졌습니다. 여자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때 그 여자가 여친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남친을 번갈아 본 여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더니 절뚝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화풀이는 하고 싶은지 어깨로 일부러 저를 치고 가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참 별로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자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남자친구가 해준 설명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원래 다리를 다치기 전 월스트리트의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검소했던 남자친구는 일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미주 한인 3세로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요식업으로 성공했고 아버지가 투자로 돈을 불려 부자가 된 케이스라고 해요. 부자였지만 워낙 검소하게 생활하다 보니 티를 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자수성가한 남자로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일도 자연스레 관두면서 그의 집안이 부자라는 걸 몰랐던 3개월 된 여자친구는 직업이 없는 장애인이 되자 바로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자가 자신의 직업과 돈을 보고 사귄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던 남자친구는 이제부터는 경제력을 꼭 숨기고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변변찮은 장애인이 호감을 표시하는데 좋아할 여자는 별로 없었고 저를 처음 본 날에도 그는 여자에게 퇴짜를 맞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 호감을 표했던 것인데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드러내자마자 태도를 순식간에 뒤집으며 친구로 어울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가 부유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을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실 자기는 아이스크림 가게 말고도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어렸을 때 자기의 꿈이었어서 시작하게 된 부업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처음엔 섭섭했지만 그의 과거 연애사를 듣자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이해했죠. 남자친구는 자신의 경제력과 겉모습만 보지 않고 만난 여자는 저뿐이라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같이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병 때문이었죠. 울면서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고백하자 남자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더니 자기가 낫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병원비와 수술비를 비롯한 모든 치료비를 대주었고 저는 회복 기간을 거쳐 몇 개월 뒤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자친구와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다음 달 약혼을 할 예정입니다. 서로의 진실된 내면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 저희 커플. 앞으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